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이번 주제는 투자의 비밀 ABC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 업계에서 기자로서 앵커로서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그래도 투자자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얼마 전에 이제 마친 프로젝트이 투자자를 위한 100권의 책 읽기 프로젝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투자자 학교 이렇게 치시면요, 제 블로그로 가실 수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꼭 읽어야 될 100권의 책의 내용들을 제가 다 요약하고, 요약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거기에 어떤 그 의미들, 투자자들의 지침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 100권의 책 읽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면서 핵심적인,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ABC입니다. 예. 성공 투자의 ABC, 투자의 비밀 ABC.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이 단어 영어 3개 ABC라는 시크릿 코드를 이해하신다면 투자는 끝난 겁니다. 저도 이걸 터득하고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ABC만 알면 투자는 끝난 겁니다. 오늘 이 코너를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횡재한 겁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투자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평생 투자하는 동안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 오팔라의 답입니다. 투자는 ABC이다. 투자란 기본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에다가 돈을 뿌리면서 투자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을 사던, 심지어 복권을 사던, 부동산을 사던 무언가 투자의 대상이 있어야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 투자의 대상을 A라고 표현합니다. 에셋입니다. 에셋, 자산. ABC의 A는 자산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사실 2단계부터 간과를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첫 번째 ABC에서 당면하는 첫 번째 만나는 것은 A입니다. A, 에셋.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 금을 산다고 하면 금이란 과연 어떤 자산이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이 어떤 역할을 과거에 해왔고, 예전에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게 금본위 제도일 때는 통화의 기본적인 주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의 보유량만큼만 각국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고요. 중상주의에서는 금이라고 하는 게 각국의 이제 부의 상징, 부의 척도가 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그런 화폐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성격, 그리고 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품으로서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금은 매장량이 얼마나 되고, 어디서 주로 금이 캐지는가,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라는 자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는 우리가 아무리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시총이 얼마 정도이다. 시가총액이 중요합니다. 시총이 한 300조 정도 된다. 시총이 300조라 하면 국내 증시의 1위인데 애플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고, 국내 전체 우리 시가총액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시총이 300조인데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 1년에 얼마 정도를 매출을 해서 얼마 정도를 벌어들이느냐. 얼마 정도 벌어들이면 이 회사는 돈을 잘 벌어들인 거고, 잘할 때는 뭐 분기에 막 15조 이렇게 벌어들이잖아요. 최근처럼 안 좋을 때는 분기 이익이 7조, 6조 이렇습니다. 7조씩 벌면 28조를 버는 거고 6조씩 벌면 24조를 버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그걸 또 이제 소위 기본적인 PER은 얼마나 되느냐.
다른 그 동종업계 자산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배수를 줄 수 있느냐. 반도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인가? 1위죠. 메모리 분야에서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아니죠. 그러면 메모리 분야의 회사들은 대충 몇 개나 되느냐? 과점 체제일 텐데. 아니,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산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고요. 이 자산,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에서도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 기업의 기본적인 밸류, 과거의 역사, 뭐라는 기업이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고 투자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투자의 ABC가 잘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누구에게서 삼성전자 사봐, 이쯤이면 될 것 같아, 올랐다가 많이 하락했잖아 하면 오늘 그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내일 삽니다. 내일 사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는 거죠. 이 A라는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을 이 자산을 공부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 만약에 A, B, C 단계라고 하면 이 A 과정에 전체 한 50% 이상을 자산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농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보거나 제가 인터뷰해 보면 자기가 그런 좋은 자산을 발견하기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보유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주식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 조금 사보긴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봐서 간을 본다고 하고, 간 본다는 이유는 조금 포지션에 편입해야 관심이 있잖아요. 그다음부터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기업 탐방도 가고 주변에 물어보고, 어쨌든 이 자산에 대해서 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A를 다 간과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지는 겁니다. A, 그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우리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또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러나 뭐 공짜로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아니 자산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너무 상식적인 당연한 얘기이고요. 제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의 비밀 ABC, A는 에셋, 자산이었습니다. B는 바긴입니다. 바긴. 우리 콩글리시로 하면 바겐 세일입니다. 바겐 세일. 할인 가격. 자산에 대해서 공부가 끝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자산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긴 사는데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산이 충분히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를, 바겐 세일 할 때까지, 할인 가격 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비싸게 사면 고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 물론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고점에 사도 시간을 버티고 나면 그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반토막 나는 경우는 없고 그 자산까지 나중에라도 회복되긴 하지만 고점에 사게 되면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주식이라도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을 때,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을 때 할인 가격에, 바긴 가격에 사야지 된다는 겁니다. 훌륭한 자산, 좋은 투자는 좋은 자산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을 찾는 거라는 얘기를 앞서 제가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은, 가격이라고 하는 게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격은 증권평가의 핵심 요소다. 그 앞서 칼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바긴이라는 B라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할인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다시 두 가지의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싼 건지 아닌 건지를, 할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가격은 눈에 보이는데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렴풋하게나마 가치를 알아야 가격을 비교해서 지금이 싼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이거를 사실은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라고 누가 우기고 샀다고 한들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격과 가치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 어려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인기 없는 단어가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B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바긴 할인 가격에 살려면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속초에 가면 칠성조선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런 말이 쓰여 있더군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기 싫어도 힘들고 버티는 기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주식을 못 사게 되면 그 주식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주식을 그 가격 혹은 그 가격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거를 참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ABC의 B입니다. 박인입니다.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가격, 할인 가격을 아주 엉덩이 붙이고 기다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투자자들은 1년에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번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좋은 기회를 찾기가요. 평생을 놓고도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박앤세일을 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IMF 갔을 때가 박앤세일을 했습니다. 리먼 사태가 왔을 때 박앤세일 했습니다. 2001년 카드 사태가 왔을 때 박앤세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충돌 혹은 여러 전염병 이런 얘기가 돌 때 주식은 박앤세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가죠.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린 투자자라고 하면 그것이 박앤세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겁니다. 기다리면 박앤세일의 할인 가격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식을 사게 되면 ABC 가운데 B의 단추를 완성한 겁니다. 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C는 캐털리스트입니다. 촉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캐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촉매는 뭔가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에 탁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을 내주는 거, 혹은 뭔가를 이렇게 확 활성화시켜주는 연결되는 매개체를 우리가 촉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ABC의 C 촉매는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갑자기 세상에서 드러나고 주가가 오르고 세상이 알아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A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B의 시점에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 여기서 또 기다림이 있는 건데요. 당장 오늘 사고 내일 시장이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참고 기다린다고 하면, 갑자기 이 회사가 관심이 없었는데 기업의 산업 전망이 좋아진다고 뉴스에서 떠들기 시작하고 그 회사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언론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사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촉매가 터진 거죠. 캐털리스트가 터진 겁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식을 사는 시점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살아난다더라, 주식이 좋아진다더라 할 때,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세상을 바꾼다, 수소차가 바꾼다고 할 때 주가도 올라가죠. 그때 주식을 대부분에 사는데, 현명한 투자자는, A와 B의 과정을 거친 투자자는 이 C 단계에서 세상이 알아줄 때 주식을 팝니다. 그때야말로 이제 ABC 투자를 완성할 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때 파는 겁니다. 물론 팔고 나니까 더 오르던데요? 그럴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투자자가 또 다른 고민입니다. 과연 이제 내재 가치에 왔다고 해서 그게 그 가격에서 꼭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은 항상 과열과 거품을 만들어내니까 얼마까지, 가치까지 분명히 왔는데 그 이상 시장이 얼마만큼 더 거품을 만들어낼 건가에 연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더 참을 수 있는 거죠. 수익을 상당 부분 향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충분한 수익을 거뒀다고 하면 너무, 물론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것도 고점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 팔라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팔면서 또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두 가지인 거죠. 조금 전처럼 가장 최적의 매도 시점을 찾는 노력,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투자자들도, 지금 사는 투자자들도 조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 넓은 마음, 예. 그러면 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거죠. 투자의 비밀, 비법, ABC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